굿모닝 프레지던트. 예, 안녕하세요. JYP의 박스트라다무스입니다. 박스트라다무스 뭔지 알죠? 노스트라다무스, 세상 모든 것을 예언하는데 마칠지 안 마칠지는 나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아? 밖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자, 오늘은요, 그 민주당 대권주자 경선에 새로운 인물이 한 분 출연하셨는데요.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과거에 소주 많이 마셨습니다.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우리 최문순 강원도지사. 자, 대권선은 선언하셨는데, 뭐 우리 이나 씨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담백하게 국민들의 듣고 싶은 목소리를 조금 뭐 출마 선언에서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완판남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셔서 완전 판을 바꿀 남자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타이틀을 좀 다시 좀 맞게 각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게 봤습니다. 원래 그 최문순 지사의 완판남은 다른 뜻이잖아요. 네. 뭐였죠? 원래 감자 감자 팔고 팔고, 양파 팔고 감자 뭐 농산물 파는데 본인이 이제 트위터에 올리거나 페북에 그쵸, 올리면 그쵸. 완판됐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완판남이 맞긴 맞네요.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 원팀은 되게 재밌는 컨텐츠 많이 하셨더라고요. 불량 감자신데 원래.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분이 그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네. 우리 보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이제 네네. 탤런트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철학에 대한 굉장히 이해도가 깊으신 분이고, 혹시 이 최문순 지사의 과거 경력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좀? 강원도지사 살변하신 거. 제가 KFC는 기자 하시지 않았나요? 기자 하셨죠? 네. 기자. 네네. 네. 또 그러니까 기자 하다가 벼랑간에 MBC 기자 하시다가 벼랑간에 국회의원 나오셨다가 바로 보궐선거로 투입돼서 가신 걸로 전 그 중간에 두 개가 있습니다. 뭐요? MBC 사장을 했습니다. 기자가 아니고 사장했어요. 예, MBC 기자 하다가 사장했습니다. 예. 그다음 또 MBC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노조위원장 출신의 최초의 MBC 사장이죠. 나름 상징적인 분이에요.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몰캉몰캉하게 볼 만한 분이 아니라. 그런 걸 좀 많이 좀 띄우시지 왜? 아니 뭐 또 이분이 또 자기 자랑을 잘 못하세요. 네, 자기 자랑을 잘 못하시고 또 굉장히 또 겸손하셔요. 네, 그런 장점이 있죠. 뭐 어떻게 좀 최문순 지사의 경쟁력이 좀 있을까요? 강원도에 두 사람이나 돼버렸는데. 뭐 강원도 두 사람이라는 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문순 지사가 강원도 지사를 3선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강원도라는 데가 되게 보수적인 데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3선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 도민 친밀도에서는 상당히 앞선 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저에게 최문순 지사가 되고 나서부터 강원도 소식이 전해오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원도 소식이 오는데 진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걸 봐서 이 양반이 그냥 겉으로 보면은 그 시골 아저씨 같아 보이지만 불량 감자. 그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내용을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기는 분이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아마 국민적인 지지도에서, 그러니까 일단 인지도가 중요한데 높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뭐 그가. 그러면은 제가 왜 그 우리 최문순 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라이벌이 될까 이렇게 했을까요? 과다하게 좀 해석해서. 글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지는 저로서는 딱은 안 와닿습니다. 저는 친하니까. 이건 모르겠는데 경선에 재미를 불어넣으실 분이다. 예, 이런 뭐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네네. 일단 그 철학적인 바탕이 깔려 있으면서도 이분이 그 탤런트가 대단해요. 재밌는 분이세요. 쉽게 말해서. 네네네. 재밌는 분이시기 때문에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최문순 지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진보적 입장을 지니신 분이에요. 네네.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다만 이것을 재밌게 풀어내기 때문에 극단적 갈등을 안 만들 뿐이지 굉장히 좀 이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선에 재미를 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지금 민주당 경선이 지금 당장 뭐 이번 달 말 이렇게 시작된다만 이렇게 보면 흥행의 요소가 되게 적은 판에 이런 분이 만약에 같이 결합하면 그런 건 아주 그 흥행 요소로서라도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인 거죠. 뭐 불법이 아니라면 감자 튀김도 좀 뿌리고 오니언 링도 좀 뿌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거 뭐 불법일 테니까. 불법입니까? 예.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봉투가 뜯어진 채에 몇 개씩 집어주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최문순 지사님 그 뜯어진 채에 감자칩이라든가 이 어니언님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몇 개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좀 주셔도 됩니다 저희한테. 네. 자, 그 최문순 지사가 등장하면서 바로 경선 연기론을 세게 주장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경선 연기론이 나왔을 때는 그냥 바로 진압되는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은 좀 동조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이나 씨 보기에는 좀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이 지사님 빼고는 거의 다 연기론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당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진 것 같다. 네. 그런 곤란해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때도 뭐 4.7 때도 그렇고 네. 당규 바꿔가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일 것 같아서 사실 네. 바꿀지 안 바꾸실지는 물음표. 물음표. 그러면 우리 친 이재명이자 친 김도관이자 친 정세균이자 친 박용진인 우리 KFC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이거예요. 항상 제가 뭐 사석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그 추미애 이해찬이 당선된 전당대회와 네. 그다음에 이낙연 송영길이 당선된 전당대회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기억으로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왜냐 둘은 대면이었고 둘은 비대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분위기가 그렇게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뭐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낙연 당대표 선거 이낙연 그 전 대표는 대표 후보 기간에도 격리를 당했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후보가 뭐 5명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2명이 만약에 계속 움직이다 보면 격리 대상이 돼버렸어. 네, 네. 어떻게 돼요? 후보가 격리 대상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 네, 네. 이 경선은 정말 어떻게 될 수도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래서 운이지 뭐.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저 네. 이낙연 대표가 대표 수락연설, 네. 당선 수락연설을 집에서 했어요. 근데 격리된 상태에서도 대표가 됐는데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그런데 네. 그 흥행 정도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가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가 아니라 저는 일단 뭐 법에 그게 정해져 있는지 는 모르겠으나 그분들 대선 후보 나올 분들은 다 노쇼 그 백신 다 맞춰서 격리 안 되는 조건도 맞춰야 되고 네. 그렇게 안 하면 자, 그럼 경선 연기론 찬성 반대. 저는 찬성합니다. 연기론 찬성. 자, 이나 씨는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하는 논거를 조금 이야기하고 네네. 예측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 이게 경선 연기론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컨벤션이라든 흥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반대합니다. 이 경선도 일렉션 선거기 때문에 될 만한 사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중요하지 흥행을 우선적 요소로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시각에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기로 했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좀 연기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네? 그런데 제 느낌은 조금 연기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내기할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준석이 1등 한다 안 된다로 네. 얘기했어요. 네. 만약에 이준석이 1등 하면은 저하고 KFC가 이나 씨한테 소고기 사야 되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반대인데요? 반대였다고요? 네, 아니 반대라고요. 거꾸로 사야 되는 거라고. 이나 씨가 사는 거라고? 아닌가?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저는 이준석이 이준석이 됐- 된다. 그래요? 된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반대 영상 빨리 돌려줬을 거로. 자, 그럼 경선 연기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근데 이것도 저는 내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 자, KFC. 저는 될 것 같아요. 저는 된다 쪽인데 네. 얼마 정도 연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저는 집단 면역을 뭐 이룬다기보다는 전 국민 70% 80% 정도 이 백신 맞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후보들이라도 백신을 먼저 맞아버리면은 네. 아니 후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 오는 당원들은 어떡할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뭐 웬만하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그잖아요. 추미애 이해찬 대표가 당선됐을 때 이 전당대회와 이낙연 송영길이 됐을 때 전당대회 느낌 분위기 어떤 그 국민적 그 시선 집중의 효과 저는 완전히 이거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는 대면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나 씨 일단 연기 안 된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의견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뭐 지난번에 뭐 4.7 때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실 것 같고 지도부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꾸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럼 뭐 저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60% 정도가 경선 연기에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가자. 경선 연기해야 된다는 의견은 20% 내외밖에 안 돼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제가 조금 연기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원래 지금쯤 경선위원회가 띄어져야 되는데 지금 당에서 대선기획단도 이 구성이 안 돼 있고 경선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라도 저는 뭐 한 1, 2주라도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 맞출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예언입니다, 진짜. 뭐 그 정도야. 네, 그 정도에. 근데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경선 연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그 1, 2주라면 연기라고 보기 어렵고 1, 2주라고. 예. 준비 기간. 한 9월 정도에 아니면 10월 정도에 시작하면은 한 달 반, 2달 정도 걸릴 거 아닙니까? 2달 이상이 걸리죠. 예. 현재 그러니까 뭐 좀 빨리 하면은 이게 좀 압축적으로 하면 좀 짧게 할 수 있는데 저는 10월경에 시작하는 게 옳지 않냐.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때쯤 되면 70% 맞는데요. 예. 저는 뭐 추석 전에 시작한다에 좀 뭐 물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 실무적인 문제로. 맞아, 일찍 해서 굳이 우리한테 지금 좋을 건 없는 것 같다. 뭐 일찍 해도 또 좋습니다. 또. 아, 그래요? 네, 정치의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없어요. 상황 논리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또 다른 우리 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우리 KFC가 좋아하시는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김두관 의원은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 뭐 하고 나온- 계세요? 이거 예. 뭐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뭐 하고 계세요? 이거? 뭐 하고 계세요? 박용진 의원이 오늘 저기요, 그 여론조사에서 3등 나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준석, 국힘당 이준석의 세대 교체 뭐 이런 느낌의 바람을 하나 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현재까지 나온 그 민주당 내 대권 주자 중에 비주류 네. 그 흐름을 두 가지를 동시에 타는데 앞서 말한 세대 교체론에 대한 바람이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흐름이 하나 있었고요. 김두관 의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백범기정관에서 출판 기념회 하십니다. 아, 책을 내셨어요? 예, 꽃길은 없었다. 예, 꽃길은 없었다라는. 꽃길은 없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걸어온 길이 다 꽃길이 아니고 예. 뭐 자갈길, 모래밭길, 가시밭길 같은 좀 길이었다. 자전적인 이야기네요. 예, 그런 정책 얘기. 이야기가 아니네요. 예. 아이고 다행입니다. 정책 이야기 좀 그만하셔야 되는데. 늘 보면 오늘 아침에 예. TBS 그 김여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셨거든요. 예. 근데 질문 자체가 또 뭘 갖고 대권 나가냐,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들도 얘기를 좀 했죠. 제가 보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 대통령 된 거는 정책을 잘해서가 아니고 운명이거든요. 운명으로 된 거거든. 운명으로. 예, 예, 운명이거든. 운명이거든. 근데 그것도 운명이 맞아. 그렇죠. 운명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 하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두관 의원님도 정책보다는 본인이 살아온 인생 역사, 예. 그게 사실은 우리 한반도의 이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운명이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관 지사가 남해 군수할 때 독일 마을 만들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 그 90년대 중반에 했던 얘기를 네. 지금의 자기의 어떤 업적으로 말하기도 이미 좀 시간이 너무 지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저 기본자산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자산 이야기 나오니까 요즘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던데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뭐 계속 실험이 필요한 것 같고 진짜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사실 물음표예요. 네네. 물음표다. 왜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 운동 헬스라고 했을 때 내 공짜로 헬스 다니면은 귀찮아서 안 가는데 내가 힘들게 돈 벌어서 내 돈 내고 헬스 가면 열심히 운동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댓글들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양면의 동전이지 않나. 그럼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크게 안 미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소득 얘기는 이전부터 몇 년 전부터 네네네. 계속 하신 얘기여가지고 그때처럼 이미 다 이것도 축적돼 있는 어. 지지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KFC계는 때리는 사람들의 지지율은 변동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결국 기본소득을 공격하든 방어하든 간에 그 프레임이 기본소득의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지는 않고 오히려 공격당하는 이재명 지사가 이득을 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전략적이지 못하네요. 예, 제 판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논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자리에서 그냥 얘기하면 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더 주는 게 옳잖아요. 네. 그냥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단순한 생각이라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수십 명의 경제학자들조차도 기본소득 도입할 만한 그거다. 그럼 왜 그러냐? 무노동 사회가 온다는 미래 세대에 대한 대비거든요. 이게 네. 지금 당장 내일부터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노동 사회가 오면 누군가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한번 실험해 보자라는 정도의 얘기를까지 낮췄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계속해서 가난한 놈 더 줘야지, 가난한 놈 더 줘야지라고 얘기는 하면 그러면 그 많은 경제학자들은 바보에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에 대한 미래 사회 대비 이렇게 보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 사회가 저렇게 바뀌면 저런 소득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가난한 놈 더 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논의가 기본소득으로밖에 못 가요. 아, 저는 뭐 전략적으로 결국은 이게 이재명 지사의 홈구장인데 그럼요. 아무리 와서 싸워봐야 이 어웨이 구장에 오시는 분들이 유리할 것 같지 않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기본자가 들어가는 수많은 정책들, 그 다음에 현금성 복지가 되는 수많은 정책들은 이미 이야기해봐야 이재명 지사가 선점한 걸로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그게 기본적으로 그 선점한 사람의 가장 큰 이득이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여기에서 특히 이제 총리 출신 두 대권 주자에게 조금 아쉬운 게 네. 총리 출신이면 통일 외교라든가 국방 안보 문제 네. 또 거시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좀 정책 이슈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지금 그 이낙연 대표는 그래도 신복지라는 8개 분야에 본인이 생각하는 뭐 정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별로 신선하지는 않다고요. 예, 신선하진 않아요. 국민 최저선 얘기는 이미 시민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나왔던 수없이 거고. 했던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신선하진 않은데 이 양반이 또 그 특유한 낮은 저음의 목소리로 상냥하게 설명하니까 예. 좀 괜찮네 이런 정도의 느낌은 있습니다. 그거 괜찮네요. 우리 이낙연 총리는 중저음의 예. 보이스로 설명하는 남자. 예. 아, 그거 좋네. 그거를 듣고 나니까 괜찮네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나왔던 근데 이야기죠. 무슨 요즘 같은 정책 그러니까 수많은 정책이 도입되는 시대에 처음에 그러니까 없는 제도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를 더 발전시키는 거죠. 그럼 당분간 그러면은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구도가 그대로 쭉 이어지겠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200만 원 정도의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엔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도입 첫 단계 금액일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이 안 되는 거죠. 5만 원씩 4만 원을 주는 거라구나. 4만 원씩 12달이니까 48만 원. 예. 그렇게 해서 한 1년에 4인 가족 기준 200만 원을 얘기했거든요. 예. 사실은 기본소득이 처음 논의될 때는 뭐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줄 것처럼 예. 이렇게 느껴졌었잖아요. 예. 근데 아주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만 원 정도죠. 예. 그러면 1년에 48만 원. 예.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200만 원.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1년에 4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4만 원이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빵이 없어서 도둑질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달린 돈이고 장발장. 예. 돈이고 뭐 이것이 200만 원 정도의 가정에 지급될 경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처음 도입하는 거로서는 이 정도로 시작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정도의 글을 썼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얼마로 시작하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4인 가족 기준 연 200 정도의 선을 정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잖아요, 금액이. 그렇죠. 아마 이런 공격 또는 현실성이 없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은 게 아니냐.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200만 원 좀 작죠, 그죠? 1년에 200만 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 사시니까. 아니 왜냐하면 한 달에 1인당 4만 원이 큰 돈은 아닌데 무노동 시대를 대비한 첫 제도의 시범으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제가 봤을 때 이 기본소득 논쟁은 이재명 지사가 자기만의 도구만을 가지지 않고 타인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융통성만 발휘한다면은 이재명 지사한테 지속적으로 유리한 이슈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하여튼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자,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에서 부동산 의혹이 있는 12명 의원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좀 굉장히 센 조치였어요. 네, 이나 씨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랑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이제 표를 잘라버리고 싶은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네. 딱 꼬리 자르기처럼 이렇게 하시는 좀 강력하게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 아니고 거의 머리 자르기 수준인데. 대선에 승리를 해야 되니까 절대 지금 잣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네, 네.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강수를 두지 않았나. 반발이 심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나 씨는? 글쎄요, 그 지도부에서 아무래도 특히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그쵸, 같은데. 그쵸. 예.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20대 청년들이 이미 다 너무 돌아섰기 때문에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좀 아픈 선택이지 않나. 찬성한다. 잘하셨다. 모르겠어요. 우리는 원래 이게 찬성 반대 누구 지지 이렇게 해서 내기하는 게 우리 입장인데. 먼저 해주시면 제가 자, 조금 듣고 KFC, 판단해 볼게요. KFC 아니, 부터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기 전에 본인 입장을 먼저 밝히시고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심판을 못 보잖아요 지금. 아니 제 입장은 네. 부득이한 조치였고 조치가 났기 때문에 좀 이 일부 억울하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가자. 여기서 일단락 짓고 이 상황들을 이 국민의힘이라든에 대한 역공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토대로 삼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저랑 똑같네요, 뭐. 그래요? 네. 그럼 저희 의견 일치된 겁니까? 아니 저는 페이북에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이미 이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이미. 그렇죠. 네. 저 조치를 벼랑간에 발표해놓고 아니, 오늘 다시 나와서 아유 죄송한데 어제 해보니까 좀 과했네요. 이거 없었던 일로 할게요. 그렇죠, 이럴 수도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네. 이미 그 당의 지도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읍천마속의 심정으로 격리했다면 야 민주당 이제 정리했어. 나머지 다 까봐. 이런 태세 전환을 가져가야죠. 그렇죠. 네. 저는 사실 그 상황에 바로 그 이철희 정무수석이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네. 제가 또 촉이 좀 뭐라고 했는데 이철 깜짝 놀랐다. 그렇게 세게할 줄 몰랐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연기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저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제 느낌으로는 하루 이틀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좀 정무적으로 오랫동안 이 판단을 해왔던 것 같다라는 국면 전환용으로 저는 뭐 그런 좀 저는 이 제 촉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그것까지 못 봤으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뭐 지난번 조국 사과하고 이번에 그 부동산 관련해 갖고 송영길 당대표에 대한 엄청난 지금 공격이 있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우리가 예. 오늘 좀 이제 이 자리에서 마쳐야 되는데 네. 송영길 대표 잘하고 있다. 와 박수 칠 수는 없으니까 송영길 대표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거의 목소리가 모아지는가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조국의 시간도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러면은 저희 셋이 네. 자 하나 둘 셋 하고 맞춰가지고 네. 송영길 대표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끝맺음을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팅 해줍시다. 뭐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그럭저럭 화이팅. 기왕에 하는 거. 그냥 기왕에 화이팅. 네, 화이팅이네. 자 그럼 자 우리 송영길 대표에게 송영길 대표님이 어쨌든 누구든 정치란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잘한다. 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 옳았다가 아니라 빠르고 확실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는 길이 분명히 보일 거다. 네. 저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네. 때로는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럼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 것이 개혁이 아니다.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약간 아쉬운 부위도 때로는 같이 잘려나가는 것이 개혁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송영길 대표 한번 화이팅으로 끝낼까요? 예. 자, 송영길 대표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